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7기 들어 울산과 경남이 체결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 협약이 득보다는 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공공기관의 울산 학생들의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에는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출신 졸업자들을 일정 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특별법으로 정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은 이 같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활용해 지역인재 혜택을 두 지역 출신들에게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울산 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을 맺고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2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울산의 우리 지역 인재들이 채용 광역화를 통해서 지금 자리를 많이 뺏기고 있다.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울산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7개 기관이 있고 울산대와 울산과학대 등 2개 대학에 졸업생이 매년 6,200여 명가량, 경남은 10개 기관에 9개 대학에 졸업생만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시행 2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울산보다 졸업생 수가 4배 이상 많은 경남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유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 경남 울산 인재 채용 광역화 이후 울산 학생들의 채용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화 시행 이전인 2020년에는 울산 기관 채용자 35명, 2021년 38명이 채용됐고 전원 울산 지역 대학 출신이 채용됐습니다. 그러나 광역화가 시행된 2022년에는 울산 지역 대학 출신은 모두 26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역시 울산 학생의 울산 경남 공공기관 채용은 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지역 졸업생들의 취업 경향 등 분석 작업을 통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몇 년간의 데이터를 통계를 통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내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한편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률 확대를 위한 대책과 함께 지역 대학 졸업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의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98.5%가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의 64.9%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하를, 33.6%가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47.4%,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응답도 42.3%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도 3.8%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늘어나긴 했지만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무급가족 종사자가 23.7%나 급증했고 일용 근로자도 13.1%나 늘어나 고용의 질은 악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울산 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상 요율은 가정용과 일반용 모두 12%로 가정용의 경우 1톤당 860원 올라 4인 가족이 20톤을 사용할 경우 1,800원이 더 부과됩니다. 지난해 11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던 울산시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에도 1톤당 960원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실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규모 행사인 제19회 울산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어제 열렸습니다. 울산시 체육회 주최로 울산 지역 11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엔 국학기공과 댄스스포츠 등 15개 종목에 1,930명의 어르신 선수단이 참여해 열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펼쳐진 이번 대회는 축구와 테니스 경기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 해외사절단이 오늘부터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덴마크, 독일 등 3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해외사절단은 14일부터 16일까지는 네덜란드 기업청 등을 방문해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는 덴마크를 찾아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는 독일을 방문해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배터리 전후방 산업 등의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필요한 걸 입력만 하면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화책과 공익 광고를 만들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그림과 함께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동화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진열된 책들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동화책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주인공과 줄거리 등을 인공지능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림과 동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제작된 겁니다. 동화책을 만들 때 아이디어가 부족하더라도 AI가 직접 그림과 글을 만들어주니까 편하고 좋았어요. 동화책 출판을 맞아 열린 출판 기념회에선 직접 만든 동화책에 사인도 하고 학교에 책을 전달하는 동화책 기증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인공지능 활용 공익광고 제작 발표회. 공익광고 영상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생각이 담겼습니다. 공익광고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과 음성을 뽑아내고 만들어진 영상을 학생들이 직접 편집한 겁니다. TTS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그 점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울산 중구 병영초등학교는 지난 4월부터 중구 청소년센터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화책과 공익광고 제작 사업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AI가 교육과 접목됐을 때의 순기능에 대해서 알게 된 유의미한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쉽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해서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처음 접해본 프로그램임에도 낯설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동화책은 인공지능 업체의 승인을 받아 학교 도서관에 진열되고 공익광고 영상도 향후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제부터 오는 14일까지 3일간 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4일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접수합니다. 울산시당은 시당 위원장 선출은 주요 당직자들의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울산시당 현역 의원들은 차기 시당 위원장으로 남구갑의 김상욱 의원을 추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 강동동에 있는 베이스타즈 CC가 올해도 베스트 드레서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베이스타즈 베스트 드레서 콘테스트 참가는 베이스타즈 CC 전경이 나오는 인증샷을 찍은 뒤 인스타나 베이스타즈 CC 홈페이지에 올리면 됩니다. 1등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베이스타즈와 여행 상품권이 주어지는 등 수상자 50명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수상자는 다음 달 8일 발표되며 1위에서 3위 수상자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유니스트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최영빈 교수팀이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 교수팀이 개발한 뇌피질 뇌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뇌 표면의 뉴런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정상 조직과 병이 걸린 조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로 뇌수술 시 뇌 조직의 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능해져 신경외과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응용 분야에 기여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 소속의 한 국장급 인사가 갑질과 성비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울산시와 남구청이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울산 남구청 노조지부에 따르면 남구의 서기관부 간부 A씨가 다수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수차례 갑질 관련 발언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울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도로변에 자라는 나무나 잡초들이 무성해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죠. 담당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제초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동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변 담장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식물들이 담장 너머로까지 길게 자라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길게 자란 식물이 도로 주행선까지 넘어올 정도입니다. 운전자들의 시야에도 방해가 됩니다. 제가 여기 자주 운전을 하는데 여름철 되니 풀이 많이 자라서 시야 방해도 많이 되고 차 긁힐까 봐 걱정도 많이 되네요. 특히 곡선 구간은 우거진 풀들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길게 자란 나뭇가지와 잡초들은 제때 잘라줘야 하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14km 길이의 방어진 순환도로를 제초할 충분한 인력을 투입시키기 어려운 겁니다. 동부 방어진 순환도로 제초 작업에 배정된 예산은 2천만 원. 도로 전 구간을 손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랑 저희가 예산이 좀 비슷하긴 한데 전 구간에 돼가지고 작업하기 좀 어려움이 있죠. 예산이 적으니까 계약 금액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인력은 업체 쪽에서 많이 사용을 못하는 거죠. 인력을 뭐 더 써달라 이런 거는 요구할 수는 없고. 담당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위험 구간부터 제초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가로수와 식물이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가 꿀잼 도시 울산을 위해 기획한 제1기 잼잼 발굴단 모집 결과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제1기 잼잼 발굴단을 모집한 결과 부산, 대구는 물론 강원, 전라, 충청,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15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 8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울산시는 잼잼 발굴단 지원자 중 활동 계획 구체성 등을 심사해 최종 10팀을 선발했으며 이들에게 6월부터 10월 사이에 릴스와 쇼츠 등 SNS를 통해 울산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제2회 달동의 밤 축제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축제는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 행사와 함께 네일 아트, 바디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제1회 달밤 가요제가 열릴 예정으로 200여 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이 사전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새통신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울산 새통신원은 울산에서 생활하면서 발견되는 조류의 서식 실태 정보를 네이처링 앱에 게시하거나 울산시 또는 울산생물 다양성 센터에 유선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통신원이 올린 사진이나 정보는 울산 생물종 목록 구축은 물론 철새 생태관광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의 친환경 신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와 드론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이성용 부의장은 친환경 신사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한 울산시 친환경 육성지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천미경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드론 산업 육성 지원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친환경 신사업 육성 조례안은 지난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드론 산업 육성 개정 조례안은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남구청은 어제 올해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중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실행 계획은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으로 구민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걸고 단체장이 선도하는 행정문화 조성과 공무원 유대 강화 등 총 5개 분야 11개 과제로 추진됩니다.
남구청은 특히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과제를 우선 선정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